이 영상은 러브로그랩의 제작비 지원을 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커리어 개척기 시리즈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제 커리어를 한번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어떻게 회고를 할 거냐면 큐브틀이라는 기록 방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해요. 커리어를 돌이켜보고 미래에 제가 되고 싶은 모습, 일적으로 이루고 싶은 모습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퇴사를 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회고해볼 필요성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데 마침 큐브틀이라는 유용한 기록 방법을 알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한테 회고, 특히 일 커리어 회고는 제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강점이 있는 그리고 일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게 맞는 어떤 커리어 개척 방법을 찾는 작업인데요. 최근에 이력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외국 이력서 사이트에 제 이력을 올렸는데요. 그걸 하면서 회고의 필요성을 되게 많이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경력사항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글 이력서보다는 되게 분량이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번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돌이켜보면 뭔가 언어로 구체화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큐브트를 통해 회고해보면서 커리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큐브틀이 어떤 기록법인지 그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큐브틀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빙고처럼 20칸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키워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의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발전 방향과 일상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툴이에요. 작성 방법에 비해서 결과는 되게 심도 깊은 결과를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총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8분 동안 작성하기, 두 번째는 7분 동안 결과 도출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에 딱 15분만 소요가 되는 거죠. 이 시간 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20개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 오른쪽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선택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총 20칸으로 되어 있는 이 틀의 왼쪽 10개 칸에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 오른쪽에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일단 작성 시간 8분을 설정을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타이머 8분.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큐브트를 다 작성을 했는데요. 8분 동안 하는 게 되게 의외로 쉽지가 않네요. 무슨 선택을 했더라? 막 하고 계속 뭔가 생각하게 돼서 8분이 의외로 좀 짧게 느껴졌는데 진짜 바로 생각나는 그대로를 써야지 이제 8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 선택들에 대해서 써봤는데 이제 7분 동안은 분석 시간을 가져요.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2가지 색의 펜을 준비합니다. 파란색 펜과 빨간색 펜을 준비를 하는데요. 파란색 펜으로는 제가 지금 적은 기록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아서 같이 연결을 한다던가 제가 이 중에서 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그런 중요도가 높은 건 별표를 친다든가 이렇게 선이랑 도형을 활용해서 공통점이나 뭐 중요한 것들 이렇게 뽑아보는 작업을 파란 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는 내가 이 선택의 이유 그리고 뭐 이 선택을 보면서 생각나는 일들 생각을 메모하는 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7분간 타이머를 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분간의) 분석 시간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분석까지 모두 끝나면 나다운 방향을 설정합니다. 큐브틀 주제에 맞게 한 줄로 딱 한 줄로만 도출을 하면 되겠는데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 못했다고 생각하는 선택,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택에 관한 결론을 도출을 하면 되겠죠? 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는 하고 싶은 건 바로바로 하는 선택을 할래. 네,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네, 이렇게 한 줄 결론까지 끝나면 큐브틀 작성이 모두 끝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커리어를 회고하고 내가 내가 원하는 미래 그려보기라는 주제에 맞게 큐브틀을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타이틀을 한번 적어볼까요? 커리어를 회고하고 20개의 칸을 준비를 하고요. 왼쪽은 회고, 일 경험을 회고를 해볼 거고, 오른쪽에는 앞으로의 일을 상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크게 섹션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디테일한 회고와 미래 방향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 칸별로 소주제를 좀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고 섹션에서 제일 왼쪽 칸에는 내가 잘한다고 느꼈던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선 내가 불편했다고 느낀 것. 미래 섹션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줄에는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하고 싶은 일. 마지막 섹션에는 내가 꿈꾸는 회사, 내가 꿈꾸는 세상 혹은 나의 모습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소주제별로 세로 5칸씩 적어서 총 20개의 키워드를 또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타이머 8분을 맞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7분 동안 제가 지금 작성한 큐브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약 30초를 남겨두고 이거 지금 7분간의 작성도 다 끝이 나서 타이머를 또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브틀 작성이 다 끝났고요. 제가 어떤 거를 적었는지 그래서 저는 커리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제가 저다운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볼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고 파트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회고 파트에서 첫 번째 내가 잘했다고 느낀 것 파트를 보면은 이 파트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보면서 제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드백 키워드를 2번 적은 게 되게 눈에 띄어요. 저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도 뭔가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는 일을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으로서는 저의 뭐 업무 방식이라던가 뭐 프로세스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 그걸 기억해두고 다음 업무 때 참고를 하기도 했고 거래처에서 뭐 다음 생산 때는 뭐 이러저러한 점을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뭐 불량이 발생했다 같은 그런 피드백을 줬을 때 이 내용을 잘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둬서 그걸 생산 파트에 제가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이제 다음 생산 때 그게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또 팔로우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2가지 면에서 저는 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걸 잘 기억하고 개선까지 확인하는 그런 걸 좀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거에 지금 별표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업무 기록 디지털화 이 파트에다 별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나 요구를 받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피드백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디지털로 다 기록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처별로 그 거래처에서 주는 피드백 같은 거를 다 엑셀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거래처와 다음에 거래를 할 때 이제 생산 라인에 이 부분 주의해서 진행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 잘 개선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거래처에다가 우리 이거 저번에 니네가 얘기한 거 개선해서 진행했다 이렇게까지 어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피드백을 잘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기록이라서, 그리고 기록을 잘 꺼내서 계속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했다고 느낀 것 파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피드백을 받고 이걸 기록하고 이걸 반영해서 다음에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되게 중요시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하면서 불편했던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일단 제가 적은 걸 보니까 전화라는 키워드가 2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컴플레인이나 해명 같은 제가 누군가를 지적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에 대한 키워드도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키워드들을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정말 힘들어했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 깨닫게 됐고, 특히 이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걸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에 제가 별표를 쳤는데요. 바로 제 입장 해명하기입니다. 이거를 왜 해명하는 거를 불편해했을지를 빨간색 펜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이런 뭔가 제가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2번째 이유가 제가 잘못을 했다고, 실수를 했다고 여겨져서 이미 지적을 받고 있는데 뭔가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너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면서 또 추가적으로 지적을 받을까봐, 또 혼날까봐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해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말을 해서 혼났던 경험보다는 말을 해서 상대방이 제 입장을 더 잘 알게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해졌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고, 꼭 제 경험이 아니어도 그냥 주위에서 말한 걸 보면은 다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뭐 요구라던가 부탁이라던가. 말을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더 좋아지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 그리고 뭔가 컴플레인 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컴플레인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제 불편함을 참게 되니까 오히려 더 화만 쌓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적어보니까 그래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파트를 통해서 깨달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아무래도 말하기인 것 같습니다. 미래 파트에서는 제가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하고 싶은 일과 내가 꿈꾸는 회사, 세상 혹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적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파트가 은근히 쓰기 어려웠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를 친 부분을 보면은 어떤 세계와 노마드를 좀 공통점으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는 행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여행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린 일들인 것 같고,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작가도 창작이라는 좀 큰 범위에서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 출판사 설립이랑 텀블벅 박물관을 적어봤는데, 이거는 창작의 영역과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창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콘텐츠라는 키워드로 좀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번역 출판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아직 번역 출간되지 않았는데 원서로 읽기에는 제 언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못 읽는 작품들을 떠올리면서 적었어요. 이런 거를 빨리빨리 내가 빨리 읽고 싶으니까 번역을 맡기는 김에 출판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적게 됐고, 텀블벅 박물관은 진짜 갑자기 떠올리게 된 건데, 일단 텀블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펀딩으로 제작비를 먼저 마련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텀블벅이란 플랫폼에 종종 들어가서 뭐 제가 후원하고 싶은 게 있을지 한번 보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후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그런 펀딩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제 지갑은 그거를 다 포용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너무 얇은 거죠, 지갑이. 그래서 그렇게 아쉽게 그냥 넘기는 프로젝트가 늘 있더라고요.
그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모아서 다 제가 후원을 하고 한 공간에 엄청 큰 공간에 그걸 다 아카이빙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걸 갑자기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주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큐브트를 작성하신다면은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지? 그 비용을 고려해서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 좀 시간이 필요한 일, 이런 순서대로 좀 실행 순서를 도출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냥 지금 봤는데 디지털 노마드 크리에이터랑 여성을 후원하는 여성은 비교적 빨리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 크리에이터는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이제 국내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할 수가 있고 또 후원 같은 경우는 뭐 소액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하고 싶은 일 파트에서는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한 2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작, 두 번째는 다양한 지역을 경험하는 것. 마지막 섹션인데요. 제가 꿈꾸는 회사, 세상, 그리고 저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5가지를 적어봤어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키워드는 없지만 좀 크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제 모습보다는. 제일 위에 적은 주 4일 근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늘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쉬어줘야지 이제 워라밸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서 뭔가 이 파트를 적으면서 주 4일 근무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장점을 잘 발견해주는 회사, 대화가 잘 통하는 동료, 나만의 분리된 공간이 있는 사무실, 이 3가지는 다 제가 원하는 회사의 환경이죠. 뭔가 이런 환경이 잘 갖추어지면은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나라는 모습을 좀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을 원하는지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봤는데요. 말하기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되게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뭔가 지금 자기 표현에 좀 소극적이고 그런 걸 힘들어하는 지금 상태에서 좀 도약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회사 다닐 때 불편했던 점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트를 제가 한 줄로 도출해보면은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뭔가 개인을 독려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큐브트를 다 적어봤는데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저만의 커리어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해보겠습니다. 나다운 삶을 위한 시도는 하루에 최소 한 번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도출을 해봤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가 막 요구도 엄청 잘하고 막 해명도 잘하고 뭔가 말을 엄청 잘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긴 힘드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습관을 들여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적어본 건데요. 여기서 제 생각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구일 수도 있고 뭔가 해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제 생각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넓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질문하는 것도 이게 사람에 따라 힘들 수가 있잖아요. 막 질문하면 괜히 혼날까봐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사실 질문을 엄청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질문도 좀 잘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제 커리어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큐브트리라는 작성법을 통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닐 때 뭐 이런 점을 발전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감정도 오랜만에 떠올려보고 어떤 구체적인 발전 방법까지 한번 마련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큐브트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작성을 하고 제가 소개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작성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같이 홍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러브로그랩이라는 소셜팀에서 진행하는 로그클럽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러브로그랩이라는 팀이 바로 이 큐브트리라는 기록법을 만든 팀인데요. 기록을 통해서 우리 밀레니얼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저도 그랬고 나다운 게 뭘까?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을까 하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최근까지도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고민을 함께 모여서 기록을 같이 하면서 한번 나눠보자는 취지로 큐브트리라는 기록법과 로그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번에 열리는 로그클럽은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3주간 매주 화요일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워크와 라이프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저의 구독자분이 직접 기획을 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제 채널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뭔가 결이 잘 맞는 것 같다. 특히 기록을 좋아하고 되게 내가 기록을 꾸준히 하면서 발전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구독자 여러분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로그클럽 프로그램이 이렇게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각자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또 각자의 영감까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로그클럽이 말씀드렸다시피 3회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회차 5월 4일에 저도 참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주로 댓글로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해왔는데 목소리로 상호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채널 운영하면서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6일 저녁 7시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각부터 4월 13일 화요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아요. 아래 더보기란 링크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참가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큐브틀 기록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